저는 한국지도가능발전학회 대학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정도입니다. 그래서 SDG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 그리고 이번 그 전체 12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대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지, SDG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 이해.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SDG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 나누고 SDG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기회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 SDG의 기본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들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SDG 사례를 잠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에 대한 이해입니다. 평택지속가능발전대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김덕일 부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2016년 11월에 평택지속가능발전대학이 시작되었고 올해 1월 달에 17개 지역에서 저희 대학을 모델 삼아서 대학들이 개설됐었고 현재는 20여 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학에서는 3개 기둥, 즉 지속가능발전의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경제, 사회의 어떤 그 내용과 그리고 SDG의 OP라고 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과 접근 방법들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방법론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5기 지속대의 그 계율을 보시면은요. 여기 12강을 진행하는데 주요한 방향은 SDG를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마을과 도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력을 배가시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OP축 그리고 세계 기둥의 원칙에 따라서 강의를 배정했고요. 모든 강의들은 마을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4가지 추진 전략을 갖고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진행해 갈 것인데요. 첫 번째는 협력교육입니다. 즉 대학과 지방정부와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추진할 것이고 소통과 또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담보하고 반드시 이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민간의 SDG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석가불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실은 결코 먹지 않는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가실을 남겨둔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일정하게 지속가능 발전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은 동반자관계, 즉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상당히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 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소득 불평등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자살률, 실업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구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할 주요한 문제는 마을과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강좌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럼 지속가능 발전 도시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현 세대에게 환경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도시. 이것을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모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이슈의 제기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이라는 것은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시민,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행정,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의제 20일, 지방행동 20일에서 지금은 지방지속가능성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은 매 강의에서 다시 짚도록 하는데, 단순하게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지방정책에 영향을 주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은요,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개념이 어떻게 확립돼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의 어떤 변화를,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 중심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은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 틀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합의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세계적인 헌장과 약속은 유일하게 SDG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1번이 이 빈곤의 종식입니다. 2번은 기아의 종식, 지속가능한 농업인데요. 이렇게 1번부터 17번까지 목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169개 세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0여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과 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변형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국가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유엔 차원의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태천년 개발 목표가 책임과 권한이 없었다면 이 SDG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또 이행수단을 갖는 한 차원 높은 전 세계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매일 유엔에서, 또 유엔 관련한 기구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진행 사항들을, 현황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문, 선언, 목표, 세부 목표, 그리고 마지막 후속 조치 및 검토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의제의 구조 문제와, 그리고 유엔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혹은 SDG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PPT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 시기 수업마다, 매 강의마다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SDG의 3대 기둥과 5개의 P축입니다. 이 P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지구, 번영, 그다음에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이 5가지 축으로 17개 목표를 나누었다, 구분했다, 이렇게 해서 5P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자료집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고입니다. SDG 로고인데요. 저렇게 17개 목표가 쭉 제시되어 있는 것은 SDG 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SDG 로고이고요. 그다음에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SDG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SDG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또 그런 기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림 중에 UN 75라고 써 있습니다. 올해 그 유엔이 75주년 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0월 24일입니다. 유엔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유엔은 평화, 안보, 발전, 인권이라는 3대 기본축을 갖고 있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화됐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기후 거버넌스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유엔의 어떤 4대 기본축으로 평화, 안보, 발전, 인권, 기후 거버넌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 24일 유엔 창설일을 맞이해서 유엔에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영어로 써 있죠. Shaping Our Future Together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유엔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죠. 111명의 국가정부 수반과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다자주의였습니다. 몇몇 국가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유엔 가입 국가들이 모두 평등하고 공평한 관점에서 협력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2030 어젠다, 즉 SDG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언문들을 만들어서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언의 내용들은 주로 지구 환경 보호, 평화 증진, 국제법의 준수, 여성과 선호들의 권익을 중심에 두는 것, 다양한 그룹과 소통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정보와 통신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디지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이 SDG 2030 어젠다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남겨두시면 저희가 바로 이용영 교수님과 제가 바로 즉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